저 씨발놈의 아파트가 왜 비싼 거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정장 얘기 나오네요. 전체적인 조정장, 뭐 전체라는 게 사실 조정장은 당분간 안 하고 있어요. 없다. 왜 그러냐면 조정장이 나오려면 조정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왜 아직은 우리한테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왜 역사를 공부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그 되풀이되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필터링 할 거는 필터링해서 또 배울 거는 배우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또는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결국은 앞으로 향후의 상황을 갖다가 판단하려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갖다가 그 공부를 샅샅이 해야 돼요. 삼성공책 꼭 사보세요. 그 책을 쭉 보면 그걸 내가 요약해 놓은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 공부를 해보면 특히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조정 내지는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시퍼렇게 됐던 그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몇 번 있었던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리먼 사태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먼 사태는 그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만 일어났어요. 그때는 지방시장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방시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IMF 사태 때는 엄청나게 외환위기 때는 엄청나게 그때는 좀 힘들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졌었고 또 한 번은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오일 쇼크 때 완전 또 개박살이 났거든요. 2차 오일 쇼크 때 그것도 1979년. 자, 그런데 얘네들은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에 의했던 거고요. 이제 물량 때문에 박살이 났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네. 분당 일산 3번 중동 이 1기 신도시 완전 물을 풀어 헤쳤을 때. 네. 그리고 2008년 9월 달부터 시작됐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때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6개월 이제 분양 공고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았던 거는 제외시켜 준다 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해서 2008년도 하반기 때 한 전체적으로 한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세곡, 내곡, 그다음에 이제 하남, 미사 이쪽으로 공공주택을 집어넣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집어넣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청약을 받아 지금 이제 애들 따라하고 있는데 네, 네. 이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집값 시세의 70% 집값을 해가지고 사전 청약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2008년도에 밀어내기 분양했던 것들이 보통 밀어내기 분양하면 분양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집이 완공이 돼요. 네.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물량이 터지면서 사전 청약 받으면서 보험자리 주택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돼. 그때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물량이 미친 듯이 또는 심리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가격이 실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이제 경제 위기 때 오일 쇼크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또는 이제 리먼 사태 때라든지 이때는 어떤 상황들이냐면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환위기 때 달러가 없어서 문제 생긴 거잖아요. 오일 쇼크 때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박살난 거잖아요. 리먼 사태 때 투자한 돈이 쓰레기가 돼서 박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야. 돈을 막 쏟아붓잖아.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리먼 사태 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린 회사도 있었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살리게 되면 걔네들이 세금으로 살린 회사가 되고 걔네들은 좀비 기업이 돼서 다른 양질의 기업 그런 거 갖다가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리지 않았던 회사들이 넘어가면서 그때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됐는데 그 실업자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다시 그러한 회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돈 들어간 돈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더니 직접적인 공적 자금은 없었지만 뒤에 백그라운드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좀비 기업이고 저주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사람을 어찌됐든 고용을 유지시켜야 돼. 살려 일단. 살려야 돼. 일단 살려야지 버텨야 돼. 그렇지 않고 애를 망하게 하면은 그 뒤에 사회적 비용은 어차피 돈 더 들어가. 그냥 아예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 해서 지금 돈을 막 푸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을 일본도 그렇고 막 시세를 붙는 거단 말이지. 그때하고 상황이 달려. 지금은 뭐냐면 내 이야기잖아. 계속 우리 내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 인플레이션에 베팅해라. 돈이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씨발놈의 아파트가 왜 비싼 거야. 지금 미친 거야.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야지 그걸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단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애를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모이면 왜 저 집값이 비싸냐. 그걸 어떻게 알아. 집값이 비싼 게 저 콘크리트가. 저거 비싼 거는 돈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라고.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경제 공부를 하라고. 경제 공부를. 서울에도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나 지역이 나면 아이 당연하지. 아 있습니까? 아이 그럼. 봐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뭘 쳐다보냐면 신축만 쳐다보거든.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가격 올라 있는 것들만 쳐다봐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지금 신고가 막 쓰고 있거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모 아파트가 서울의 모 지역의 모 아파트가 8사가 20억이다. 20억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20억짜리를 보면서 저걸 사면은 21억, 22억, 23억이 될 거냐 또는 19억, 18억, 17억이 될 거냐 그것만 신경 쓰거든. 그렇죠. 그런데 20억짜리 바로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라면 걔네들은 아무리 피가 비싸도 얘네들 20억은 안 가. 몇 억의 차이는 마진 차이는 있어. 네. 그럼 얘가 입지만 좋고 얘네들 추진만 제대로 간다라면 앞으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시간은 걸리지만 얘네들은 결국 준공이 됐을 때는 얘 신축보다 얘가 더 신축이잖아. 입지가 더 좋으면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안전마진이지. 최소한 몇 억은 안전마진이지. 서울은 다만 이제 그런 곳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지방은 그래도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드는 것이고 당연히 있지. 당연히 100% 있지. 이게 사람들은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야. 저 높은 것 대신에 이제 다음에 또 쟤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걔는 무엇일까를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은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지방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방 가면 딱 보면 이제 제일 비싼 집에 가는 거야. 제일 비싼 동네, 제일 비싼 단지를 가는 거야. 뭐 그 단지 기준으로 해서 얘를 능가할 곳이 나올까? 얘를 능가할 곳이 나올까? 그것만 뒤지면 되는 거야. 비근한 예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대전에 이제 크로바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갭 3, 4천 할 때가 있었거든. 2016년도. 네. 데이터 보면 나와. 우리 그때 갔을 때 우리 또 갭 투자했던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뭘 샀냐면은 탐방중하고 용문 1, 2, 3하고 아는 사람도 다 알 거야. 그거 샀다면 다 알아. 그때 그걸 산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가장 비싸게 가장 위치가 좋은 건데 새로 만들어지면 얘가 뛰어넘을 거냐 뛰어넘지 못할 거냐 최소한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밑에서 차선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건 무궁무진하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최고 비싼 것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제 집값 많이 올랐어. 걔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경제 사정도 봐야 되겠지.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될 거고. 그 시장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부도 해야 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면 대충 이거는 몇 년 기다리면 되겠다. 몇 년 기다리면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돈 되겠다.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호갱노노에 왕관 박혀 있는 것만 쳐다보는. 왕관도 좋지만 단위 가격 이제 호갱노노에 보면 단위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 동네 가면 왜 비싼지가 나와. 그러면 걔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얘보다 더 뛰어날 입지를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걔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투자해 놓으면
열심히 삽질하면 돼. 역시 이자 부담을 열심히 삽질하면 그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니까. 전업 투자하면 안 돼, 부동산은. 그래서 하면 좋은 날 온다니까. 지금 이제 진입하는 게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높아져서 네.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있지 당연히.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방 사는 2주택자입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뚜껑 물건 살까 하는데요. 재개발 처음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좋아요. 좋은데 뭐 지금 사실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로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맞지 않는데 글쎄 뭐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걔도 그걸 관처받으면 결과적으로 저기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또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되고 제가 지금 당분간은 좀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1가구 2주택 일시적 방법을 써도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나는 그러면 한 채 정도는 좋은 집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래요 해서 계속 한 10년 이상 사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하나는 세금 내면서 그냥 사고 팔고 하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뭐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뭐 늘려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당분간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방법은 좋지 않은데 다만 뚜껑이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뚜껑은 좋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갖고 있는 거의 뭐 뚜껑이니까 좋아요. 일기 신도시가 일산, 그다음에 중동, 삼본, 분당 얘네들이 평촌 얘네들이 입주를 언제 한 줄 알아요?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일시에 다 들어갔어요. 특히 91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91년. 근데 3기 신도시는 지금 언제 들어간지? 몰라요 저는. 몰라. 나도 몰라. 씨,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지구 지정해가지고 뭐 하고 뭐 사전청인데 얘네들이 동시다발 때 천천히 일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야 돼. 2008년도에 잠실에 엘리트. 걔네들 들어갈 때 한꺼번에 탁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와장창 내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한꺼번에. 헬리오시티 만세대 들어갈 때도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뭐 전세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했지. 만약 걔네들이 9,510세대가 2,000대씩 나눠서 갖고 4차에 걸쳐 갖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신경도 안 썼을 거야, 아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제 그거 올렸더만, 그 간평선 누구 그 여잔가 그 뭐 올린 그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그 공부 좀 해야 된다. 아, 막 답답하더라고. 막 좋다고 그걸 댓글 달고 있던 조회수가 저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개론 얘기를 듣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편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 최모 애널리스트가 전향한 게 그거잖아. 왜냐면 그걸 전향이라고 표현. 전향이지. 전향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나름 똑똑한 거야. 이 바닥에 있어봐야 돈 안 된다, 이거. 얘네들하고, 암만 이제 시장을 가지고, 시장에서, 시장주의자를 고구분투해봐야, 네. 야, 이 바닥은 돈이 안 된다, 이거. 이 바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옛날에 강의를 제일 처음 토지 강의를 했었어. 장기미집형에서. 근데 그쪽 방향이니까 내가 공부를, 도시계획 교수다. 근데 토지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안 모여.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트로 전향했잖아. 사실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쪽이 돈 돼. 근데 사실은 토지 강의가 돈이 되는데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3기 신도시가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주는데 1기 신도시만큼의 어떤 그런 엄청 파급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때는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지어지면은 무조건 어디 위치에 있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물리적인 양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서울은 사실 92%밖에 보급률이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전기도도 마찬가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 3기 신도시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이냐의 문제. 그거 하나 짚어봐야 되고 일시에 공급이 될 것이냐의 문제.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기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다. 차라리 3기 신도시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의 역세권의 구축 있는 게 낫지 않나?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예전에는 1기 신도시 때만 해도 그때는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야. 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네.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니까 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좋은 집에 가고 싶은 것이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지 단순하게 새 집이라고 해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물론 이제 가시는 사람인데 그걸 싫다기보다는 파급력 문제에서 1기 신도시만큼의 파급력이 나올 것이다. 좀 아닌 것 같아.